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는 따끈따끈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피곤하지만 바로 카메라를 켜 봤거든요. 요즘에 내 집 마련하는 것 때문에 알아보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 신청까지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따끈따끈한 정보고 100% 맞다고는 할 순 없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한번 켜 봤어요. 우선 제가 오늘 받은 대출이 디딤돌 대출이라고 많이들 아실 텐데 디딤돌 대출은 우선 은행에서 하는 상품이 아닌 정부에서 하는 상품이에요. 제일 먼저 기업 이든든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우선은 신청을 하고 나서 자격 심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적격 판정이 나왔으면 그때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저도 제가 이제 뭐 금융 직원이나 따로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대표적으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을 검색을 했을 때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따로 있고 선정 기준이 따로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에 기준이 충족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은 신혼부부 전용으로 대출 신청을 하게 됐어요. 우선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디딤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다 보니까 매매할 집을 미리 알아보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가지고 최근에 한 달 동안 부동산하고 같이 이 집 저 집 보면서 집을 좀 알아봤었어요. 근데 제가 대형견을 키우는 약간 특수한 환경이라고 해야 되나? 특수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고르는 기준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골랐거든요. 최대한 아파트는 피하려고 단독주택을 제일 먼저 알아봤었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조건이 진짜 많았어요. 뭐 강아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살면서 처음 보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래저래 해서 계약이 안 됐고 최근에 이제 아파트 쪽으로 제가 눈을 돌리면서 아파트는 아무래도 대형견이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많이 없었는데 고르고 골라서 요번에 집을 알아보게 됐어요. 미래에 아이를 낳게 될 때도 생각을 해 봤고 지금 대형견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아파트 1 층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1층 위주로 알아봤어요. 아파트 1 층은 아파트 전체에서 한 집들밖에 없다 보니까 매물이 엄청 많진 않거든요. 쪼끔 천천히 알아보려고 알아봤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가지고 보고 왔는데 계속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고민도 하고 가격 조율도 쪼끔 한 다음에 일단 예산 안에 들어오는 금액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대전인데 청약이나 분양권이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인기가 많은 지역이나 그런 데는 매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선호하는 지역이 지금 대전 전 지역이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대도 지금 제가 매매하게 된 아파트랑 비슷해 가지고 고려를 해 봤는데 우선 저는 이 집의 메리트가 진짜 포기를 못할 정도의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사를 가면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 무튼 그래서 저는 구축 아파트를 선택했어요. 이제 리모델링도 알아보고 있고 최대한 이제 저희한테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서 들어가는 것도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우선 구축 아파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디딤돌 대출이나 어떤 대출 상품을 할 것인지를 대충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대출 상품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놓고 그다음에 부동산하고 집을 본 뒤에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을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의 10%를 입금한 다음에 그 계약서를 들고 계약금을 냈다는 영수증도 같이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들고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 가기 전에 할 게 기업 이든든이라는 곳에서 대출 신청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신청을 하고 나면은 뭐 원래는 3 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일요일 날 신청했는데 화요일 날 바로 판정이 돼 가지고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 카톡을 보자마자 서류를 급하게 떼서 대출 신청까지 오늘 바로 마치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은행이 이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또는 원하는 지점으로 애초에 정해 놓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든든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때 은행 지점까지 선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해 주시면 돼요. 지원 대상으로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그리고 전용 면적은 85 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평가액은 5억 원 이하 주택 구입하는 경우라고 써 있어요. 지원 대상에 신혼부부가 있잖아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8,500만 원이겠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면적 85제곱미터는 수도권은 제외고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니까 또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니까 좀 참고하셔서 자세히 따져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신청할 때 이미 매매계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대충 알아놓고 대출 신청을 했다가 안 나오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늘 확인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금리는 연 2.45%에서 3.55%까지 있어서 소득과 만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요. 다자녀 가구이거나 자녀가 1명 또는 2명일 때도 금리가 우대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서류를 따로 제출하시면 되고 뭐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신혼 가구는 결혼 예정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오늘 대출 신청을 했는데 신청 가기 전에 구청에 들려서 혼인신고도 했거든요. 저희는 오늘 하면 바로 증명서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걸린대요. 저는 오늘 연차를 냈기 때문에 오늘밖에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혼인신고 접수증을 또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하고 바로 접수증을 달라고 해서 그거를 들고 이제 은행에 갔더니 그게 성립이 됐어요. 저는 오늘 우대금리 받은 게 청약저축 100회차인지 50회차 이상인지에 따라서 금리 우대가 되는 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따로 청약저축을 한 은행에 가서 청약저축 확인서를 떼가지고 이제 대출 신청하는 은행에 가서 제출을 했어요. 오늘 착오가 있었던 게 착오라고 해야 되나? 기업 이든든에서 신청을 하고 나서 적격 판정이 나왔을 때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은행 종류들 중에서 신한은행은 KB 시세대로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안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집을 보면서 어떤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줄 알고 신한은행은 주거래 은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대출 신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한은행에서도 KB 시세가 있고 매매 금액이 더 낮을 경우에는 더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해요. 만약에 매매 금액이 높고 KB 시세가 낮았을 때는 또 KB 시세대로 나오겠죠. 그때그때 따라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온다고 하는데 부동산 분의 지인분이 신한은행은 무조건 KB 시세대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주거래 은행도 아닌데 갔다가 어쨌든 다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뭐 간 김에 신한은행 계좌도 만들고 신한은행 카드도 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처럼 이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필요 서류에는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택매매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거여야 되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랑 그리고 원천징수도 내야 되는데 원천징수는 꼭 2년분을 떼야 돼요, 서류를. 그리고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도 내야 하고 음,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잘 모르고 약간 아쉬웠던 점은 은행에 갈 때 제 명의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만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공동 명의로 하려고 했는데 공동 명의로 하면은 늘 둘이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한 명으로 하자 하다가 서로 이제 미루다가 뭐 서로 양보를 했다고 해야 되나? 미루다가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출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는 혼자 가면 될 줄 알고 오전에 남편이랑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서류 같이 떼고 이제 헤어지고 저 혼자 은행을 갔거든요. 근데 은행에 갔더니 남편분의 동의도 있어야 된대요. 정보 동의가. 그래서 어쨌든 신청서는 같이 써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꼭 써야 돼서 남편분도 꼭 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며칠 뒤에 혼자 또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깨알 꿀팁으로 혼인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희는 오늘 대전 동구청에 가서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 서류는 인터넷에 보면 양식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집에서 적어가는 거를 진짜 추천드리고 빈칸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뭐 은행 같은 데나 어디 제출할 때 빈칸이 있어도 뭐 거기서 같이 해 주고 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저희가 해야 되고 이제 혼인신고 신청서에 보면은 본을 적는 칸이 있는데 본을 한문으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려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뗀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본을 보고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위에 2명 정도의 증인이 필요해 가지고 그게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가족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뭐 미리 적어서 서명까지 받아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는 그렇게 못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쓰느라고 그것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미리 적어 가시는 걸 꼭 추천드려요.
저희처럼 대전에 주택을 구입하셔 가지고 디딤돌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영상을 찍어 봤고, 신축 아파트도 많고 구축 아파트도 많은데 저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올릴 거예요. 저랑 같은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서로 저랑 비슷하게 이제 구축 아파트를 매매하시거나 디딤돌 대출을 하시거나 대형견을 키우거나 이사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꼭 힘을 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